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주. 이게 또 이제 참 재밌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주. 우리 나이 때는, 우리 세대 때는, 특별한 사람 아니고, 나도 개털. 너도 개털이에요. 우리 나루또에 지금 여기 보고 계신다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본인도 개털이었잖아요. 나도 개털이었어. 근데 요즘 이상에는 이제 우리들 세대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을 했고, 재산을 가장 쉽게 축적한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요, 머리 돌아간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면서 가장 그 재산 축적을 쉽게 했던 세대가 지금으로 하면은 80대들이에요. 머리만 돌아갔으면 그때는 떼돈을 그냥 벌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간 자는 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7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지금 30, 40, 20대가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부자분들, 80대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자식들이 이제 저나 이제 저보다 좀 밑에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상속하면 저희들 또래에서 받고, 또 70대 사람은 저희들 좀 밑에 또래에서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남녀가 이제 법에 평등하기 때문에, 재산 이제 상속받는 애, 남자, 여자들이 다 이제,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여자, 딸을 차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딸들이 부모한테 잘하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바보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평등하게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면은요, 그래도 옛날 분들은 장남한테만 주려고 그 다음 차남. 딸한테는 심지어는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딸이 열받잖아요. 법에는 똑같이 주라고 자기는 개고생하고 자기가 다 이것저것 하는데 안 주려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오빠들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되고 이제 뭐 재산이 있으면 딱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우연히 제 얘기 듣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이제 풀어주는데, 사주를 같이 풀면서 재산 정확하니 법적인까지 같이 풀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세요? 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상속을 이제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너나 나나 개털인데, 저희들 세대들은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 이제 자식들이 이제 뭐 이제 30대, 20대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 생각 않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는 안 그런다 그러면서 이 상속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주. 일지와 월지가 유정하게 방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1번. 방합은 우리가 배울 때 가족의 합이고 가족 친지. 정적인 합이라고 그랬죠. 정적인 합. 삼합은 사회의 합이고 조건의 합이라고 그랬죠. 정적인 합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합이 유정하게 방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거나 함께 사업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여기가 이제 임묘진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는 좌우충이지만 임묘진, 오수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면 인중에는 병화가 있잖아요. 인중 병화가 있으면 겁재가 있으니까 조산이 전체는 전체적으로 얼마 좀 띠끼고 받을 것이다. 아니면
빚져 있는 물건, 담보가 좀 많이 돼 있는 물건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맨 처음부터 그런 물건을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편하게. 그럼 일이 더 쉽게 팍 풀어져 가요. 네가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는데 네가 요것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그 하기도 전에 다 요렇게 저렇게 해서 늘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며느리기 때문에 며느리가 요렇게 저렇게 이제 시아버지 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싹 첩첩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법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유럽은 청구 소송 해봤자 개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하냐고 서로 부담 없이 가는 거야. 부모님이 시작한 사업을 본인대 이어받아 더욱 번창 가능하다. 이 구조에서 그런다고 해요. 이는 시작이죠. 묘는 한참 때죠. 진은 이제 봄의 마무리죠. 그러니까 이게 묘가 한참 되지 않습니까? 인, 묘, 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목 중에서 을목이 더 세지 않습니까? 인목보다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작한 사업을 본인 때 이어받아 더욱 번창 가능하다.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인중평화, 비곡과 함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곡과 함께 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겁, 이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비겁과 진짜 함께. 두 번째는 거기가 비겁은 자기 돈을 분탈하는 거니까 거기가 대출 돼 있는 거. 이게 대출돼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받는 분배 과정에서 좀 짝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출 이만큼 해갖고 너한테 줄게. 그래서 자기 것이 대출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쫙 보면은 사가지고 보고 그 사람 가정 딱 상담해 보면은 다다다닥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런 사주 공부하신 분 중에서 저처럼 이제 공직 생활을 했달지 또 법 관련 일, 또 부동산 관련 일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속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상속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셔서 그쪽 한 전문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또 선생님이 하셨던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학생들 심리랄지 잘 보시고 학교 상담이랄지 상담해 주는 거 있죠. 기가 막히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호술련에 받으면 가족들에게 불탈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호술련에 받으면은 이거 인호술은 화운동이잖아요. 화운동. 일이 합에 있는 거라고 인호술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합을 했으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년에 받은다 그러면 인신 충돌오잖아요. 응? 묘신 기문 들어오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기 내가 강의 해놓은 곳 있어요. 상속 관련된 강의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일부러 그 사람 대운을 봐가지고 일부러 그때 진행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임수인데 5대운에 바로 넘어가더라고. 5대운에 5월에 있어요. 장성살이 돈을 차고 쫙 자기 밑으로 임시질주인데 신호합으로 쫙 해서 제가 딱 장성이 들어와서 지지가 실토였구나. 술토였고 인목이 연지에 있었구나. 쫙 인호술국이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때로 쫙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는 얼마 얘기 않겠지만 상당히 우리들 생각하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이렇게 받았어요. 일반인들이 몇 개 재산 받았어요.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좀 비법 내지는 좀 알려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둬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격국용신론, 장명, 그리고 인연법, 궁합, 대세운 보는 법,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묘매년에는 문서로 받으면 내 재산이 된다. 해묘매년에는 이게 인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보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십성관계랄지 이런 거 싹 보면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병진일주예요. 병진일주다 이 말이에요. 연월지다. 진술 축이네. 진의 원진이네. 어의 합이네. 이건 뭐야? 봐요. 본인은 진술 축이기 때문에 부모 재산을 이어받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합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합의인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진하고 해하고 이어서 사, 오, 진오, 인의 합, 인연을 할 때 인의 합에서 인묘진 방합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뭔가 그러면은 조상이 사실 조상한테 자기가 원지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받을 수가 재산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것이 조상 할아버지 땅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추진할 때 예를 들은 거예요. 인연에 추진하면은 자기 할아버지 재산하고 인해 합을 하잖아요. 아니 조상 것하고 그러고 자기한테 인묘진으로 방합을 해서 짝 짜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인묘지니까 이것이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받는 거야. 그때 추진하면은. 법적 부분과 그 부분도 베이스에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 하잖아요. 그런만 멀끄댕 잡고 쌈판만 하니라고 안 돼. 자기는 못 받아. 이상한 일이 엮여져갖고 오히려 자기가 그거 하다가 자기가 말 잘못하고 자기가 행위 잘못해갖고 자기가 형사건으로 고소당하는 수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 자 일반 아까 얘기는 내가 이제 시기를 또 만드는 건데 만드는 걸 설명한 것이고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또 어의 합이잖아요 이게 조상전하고 자기는 부모하고 이제
예, 충대수, 인호술. 근데 오술합이잖아요. 인호술합, 오해합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예, 끌고 들어왔어요, 이걸. 에? 그러면 이제 부모 거랑 자기 거랑 다 연결이 되잖아요. 부모 재산도 술토 속에 있는 이 술토는 어쩌냐면 그 말 그대로 술토니까 식상이에요. 식상. 어떤 식상 관련된 어떤 영업장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식상인데 거기가 이제 신정 이제 무가 들어 있으니까 돈도 되고 형제간들하고 찢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자기는 충하고 자기는 원진을 치고 있는데 이 자기 시지에서 이 진의 원진과 충을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진의 원진과 충을 다 해결해 줘, 이게. 시지에서 오술합, 어해합 이렇게 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고 있어요. 이 세금이 좀 더 높아. 근데 어떤 상황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해버려야 돼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도 해버려야 되고, 어쩔 때는. 잘 판단해지고, 이제, 상속할 때 쫙, 여러가지 봐가지고, 세금을 자기가 한 번 하고, 한 번 굴러가냐, 그러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대 뛴 건넌 상속을 해야 될까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우로 해서, 자식을 낳아, 시와 시죽 활성돼갖고 장성하면 자식이 조상의 모든 걸 물어받는다. 영도, 영조, 사도세자, 정조 상황으로 이해를 해라. 이거 영조, 사도제자, 정조. 사도세자가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사도세자가 죽은 것이 사도세자가 또라이라 죽은 게 아니에요. 당쟁 때문에. 영조가 무술이한테 태어난 여자고, 남자여가지고, 자꾸 정통성을 인정받냐, 못 받냐, 이런 상황인데, 사도세자가 이제 정책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이 완전히 저 새끼가 왕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모함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영조가 판단했을 때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앉혀놓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갑자기 죽었을 때 사도세자가 왕이 됐다 하냐 그러면은 신하들이 나라를 엎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나중에 글 쓴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나쁘다, 죽은 놈 나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빤한 통수요. 역사는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상속은 사주의 고수상 사회 조상국에 있는 인자를 내가 연결합으로 원진으로라도 가져와야 된다. 원진이 그랬잖아요. 아까 묘신 기문 나왔잖아요. 이 기문이지만 이거 늘경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진스럽게 가져오는 거야. 그렇게라도 합이라도 되어 있어야 돼. 에? 받아오는 과정에서 평관 등 기신과 함께 가져왔을 때는 그 어려움도 내가 함께 안고 가야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 인자가 평관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제가 있고, 평관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그 사업체가 있어요. 사업체가 있는데 이거 사업체를 물려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연결된 것이 평관이야. 그러면 어려움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어려움을.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혹시 당신 부모님 사업체가 회계장부를 이렇게 잘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은 대처대비로 따졌을 때 빚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한정승인 상속을 해라. 이게 역서 지금 평관이 그 한정 승인 받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 사업체의
그 실질적 가치, 그 이제 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권리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체가 여태까지 하면서 실효랄지, 이 거래처랄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가치는 만약에 100억이에요. 근데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이거 여기 땅하고 공장 기계하고 이 자기가 외상으로 가져온 것하고 매출하고 이렇게 쫙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빚이 져 있어. 그러면 이 가치는 아예 그냥 없는 거잖아. 안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이것은 상속 대상이 안 되잖아. 그 회계평가에서 그거 평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30억 밖에 안 되는데 빚이 60억이야. 빚이 60억이고, 이거 나머지 땅하고, 기계를 하고 보니까 30억인데 빚이 60억이야. 그러면 지알리고 내가 상속을 받아서 이거 회계장부 딱 해서 감평 받아서 그 나머지만 30억, 내가 30억 받은 것이니까 30억만 받겠다. 주겠다 해갖고 내가 30억 줘보잖아요. 이제 이런, 승계가 되냐, 이제 어쩌다 법적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이제 사주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또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 같네. 평 받아오는 과정에서 평관, 지지가 방화로 연결했을 때 부모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가 방합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화냐, 그러면은, 얘가 6호, 얘가, 4. 요것은, 삼합이니까, 예, 안 되고. 얘가 요금인데, 얘가 이제, 신금이잖아요? 그럼 이제 방합으로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돈을 가져오면은, 재산을 가져오면 여기 아버지가 시작한 신금이니까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시작한 것을 이제 자기가 완전히 더 가져와서 키운다라고 될 수가 있는데, 부모와 함께 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엔드 이렇게 쓰나? 아버지 사주애가, 만약에 정화라 그러면은, 여기가, 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에도, 정묘락에도 관계없고. 그럼 이 술하고 여기 신하고 합을 하고 있잖아요. 또, 월지끼리 합을 하고 있잖아. 그 자기가 또 방합으로 월지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 그럼 거의 90%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고, 좀 같이 하면서, 어쩔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젊었는데 지금 자기 부모 재산이 상당한데 30대쯤만 돼도 아직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고 자기들 자기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근데 해봤자 개털대. 근데 자기 아버지가 좀 몸이도 좀 안 좋고 자기 부모가 좀 이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 데인데 자기 자식이 안 해. 그러면은 어쩔 때 뭐 사위도 불러다가 막 하고 어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딸이 어쩔 때 물어보고 아들이 물어보잖아. 하면 딱 사주 보고 와서 당신 때려치고, 당신 신랑도 때려치고 무조건 처갓집 가서 일해버려라. 자기 것 대합거든요. 자기 것 대합으로요. 그게. 사위가 가서 딸하고 가서 했다. 그 딸 것 대합이고 이제 그렇게 엮어진 사람이 가서 했다고 확실함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 말을 이해하시겠죠? 양인격은 상속받더라도 42주까지는 반드시 문조로 가지고 있을 것. 양인이 이제 겁재잖아요. 겁재는 재산을 분탈을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재산 분탈을 합니다. 양인이. 근데 왜 사주 구조에 관계없이 양인격들이 상속을 받다가냐 그러면 무조건 40대 이전에는 문서로 갖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건 심리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양인. 이제 여기서, 이제, 투기, 이거 있죠? 투기가 있고 투자가 있어요. 투자는 편재 쪽이에요. 투자는, 편재의 성향은 가능성에 투자를 해요.
근데 양인의 양인 집단에는 투자라 그래. 근데 실제로 투기야, 투기. 여기는 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는 이 양인이 하는 것을 확률에 걸어요, 확률에. 될 것 같네? 다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투자인지 알아. 그래갖고, 이 양인의 투기성 때문에 돈지를 엉뚱하니 그냥 무슨 자기 뭐 될 것 같아. 자기 운이 좋을 것 같아. 뭐 해가지고 엉뚱하니 무슨 뭐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땅을 좀 이쪽 사놓으면 됩니다. 어쩌고 해가지고는 뭐 그 같이 해서 명의를 어쩝시다. 해가지고는 갖다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탕! 사기꾼들한테 틀려버리는 거예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이요. 투기성 있는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왜? 지가 허풍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풍. 지가 가슴에 허풍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를 당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또 인묘, 고의 작용력, 진술충미.